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4회차 2018년도 세 번째 봤던 시험 4월 14일에 봤던 시험에 대한 A형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때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가 라는 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 있고요. 4회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론 시작을 좀 해볼까요? 1번 문제.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거.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밑에 지금 보기를 보면 선 나오잖아요. 일단 그럼 선 세 가지겠죠. 고객의 행동과 종업원의 일선 종업원의 행동을 나누는 상호작용선. 두 번째가 일선 종업원, 후방 종업원을 나누는 가시선. 세 번째가 후방 종업원 내부 지원 프로세스를 나누는 내부 상호작용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보기를 좀 보면 고객에게 보이는 활동과 보이지 않는 활동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정답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일선 종업원, 후방 종업원을 나누는 선일 것이다. 가시선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가시선이죠. 뭐 보기 두 번째 것까지 보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접점 직원의 활동과 자, 일선 종업원,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네, 후방 지원하는 거 나누는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후방 종업원에 대한 거. 자, 이렇다고 보면 두 가지 나누는 거 가시선이라고 딱 보실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6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기를 좀 볼게요. 하나의 대상을 유사한 척도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척도로 반복하여 측정할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보기에서는요. 반복해서 측정할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입니다. 여러 번 측정을 하더라도 매번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뭘까요? 네, 신뢰성이 될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을 했을 때 한번 측정을 하고 고객 만족도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안 부르고 타당성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를 반복하여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라는 것 정도만 키워드를 잡아 놓으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럼 차별성은 뭘까요? 네, 서로 다른 스킬 분야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정도가 키워드가 될 거고요. 효과적인 행동, 비효과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유용성은 나온 정보에 대해서 조직과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대표성은 저희가 뭐 뻔히 알고 있는 표본 추출 테크닉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고객의 소리 VOC 관리에서 고객 피드백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 군맨이 제시한 8가지가 있죠. 이 중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8가지를 기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문제에 있는 보기가 나오는 거를 잘 보면 객관적인 판단으로서도 저희가 답을 좀 골라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일관성 없는 자료 분류 이러니까 훼손되는 거예요. 2번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는 분석 이러니까 훼손되죠. 3번 3번 결론이 서로 다르게 보고되는 다양한 분석 이거 훼손이 되는 거예요. 4번 능률성을 강조하고 중복되지 않는 자료의 수집 이건 훼손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게 되면 거리가 가장 먼 거 4번 능률성을 강조하고 중복되지 않는 자료 수집을 한다고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스테리 쇼핑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미스테리 쇼퍼는 아시겠습니다만 애초에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감시의 의미를 갖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여지껏까지는 뭐 태생이 그랬다 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아요. 자, 이런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해결이 쉽겠죠. 1번. 조사 리스트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예, 이건 맞죠, 기본적으로. 2번. 고객 서비스 현황 및 환경에 대한 평가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3번. 기업의 손해가 되는 불량 종업원의 감사와 처벌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 아니요, 아니요. 이건 태생이 이렇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좀 객관적으로만 판단이 되셔도 해결이 가능할 만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미스테리 쇼핑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좀 갖고 계신 교재를 확인해 보실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미스테리 쇼핑을 의뢰한 기업을 기업은이겠죠. 이거 기업은 미스테리 쇼퍼의 활동과 보고서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슨 능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다. 뭐 위에가 오태가 좀 있더라도 밑에 보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입니다. 결국 미스테리 쇼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스테리 쇼퍼는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본 다음에 그것을 내 주관적인 판단에 가감 없이 현장을 마치 사진 찍듯이 그대로 기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은 결국 뭘까요? 네,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이 여기에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위에 보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입니다 라는 걸 키워드를 가지고 신뢰성이라는 걸 판단하시면 해결이 될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서비스 표준안 작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나옵니다. 1번. 업무 명세와 수행 계율을 명문화한다. 예, 이건 맞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2번.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된다. 예, 이거 맞습니다. 3번. 경영진과 직원, 고객의 요구에 대한 상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 네, 맞아요. 전반적인 표준으로 경영진을 포함해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럼 5번이 답이겠죠. 서비스 표준은 관찰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고려해야 하고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측정 가능해야 된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주관적이라는 견해가 잘못된 워딩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지 주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건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문제도 보기만 좀 잘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론에서는 주관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모조리 고객 입장입니다. 그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마케팅 개념의 흐름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품질, 성능 및 혁신적인 특성면에 있다고 가정하고 마케팅 근시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마케팅 개념은 아예 답을 얘기해주고 있죠.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나옵니다. 자, 마케팅 근시안과 관련되는 마케팅의 개념 뭐가 있습니까? 제품 개념입니다. 결국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요. 제품 개념이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뭔가 하나 제품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거 다음번에는 어떤 혁신적인 제품 만들지 이 생각에 너무 매몰되는 거를 우리가 제품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연관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마케팅 근시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케팅 근시안 그러면 제품 개념 제품 개념 그러면 마케팅 근시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수압 분석 나옵니다.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수압 분석에 의한 마케팅 전략 중 조직 외부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자 먼저 나옵니다. 조직 외부의 위협을 회피한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T가 나올 겁니다. 쓰렛이 나오겠죠. 최소화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강점이라는 건 뭘까요? strength S 얘기할 겁니다. 그럼 밑에 보기 중에
S와 T가 들어가 있는 전략은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ST 전략. 이 수학 분석은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요 방법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수학은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이 푸는 방식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양켈로비치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시장 세분화의 장점이라고 나옵니다. 1번. 세분화된 시장의 요구에 적합하게 제품 계열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2번. 미래의 시장 변동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세분화되는 거. 3번. 광고 매체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각 매체별로 효과에 따라 예산을 할당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세분화라는 건 이질적으로 만들어졌던 시장의 고객들을 동질화가 될 때까지 잘게 자르는 걸 우리가 세분화라고 부르잖아요. 4번. 판매 호응이 최소화되고 판매 저항이 최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판촉 활동을 집중할 수 있다. 이건 좀 이상하죠. 저때 팔면 팔릴까요? 네, 이건 워딩이 바뀌어 있어요. 4번은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판매 저항이 최소화되고 판매 호응이 최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판촉 활동을 집중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워딩이 앞뒤가 반대로 쓰여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켈로비치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의 장점에 대한 부분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저희 오늘 하는 동영상 강의의 마지막 10번입니다. 세분시장 유형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시장 도달 전략 유형은 분명히 이제 부분시장 도달 전략 유형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 보기에 5번은 아니겠죠. 무조건 깨도 무조건.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답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저희 보기 좀 볼게요. 기업이 단일 제품으로 단일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하나 키워드를 얘기해 주죠. 뭐예요? 네, 단일 시장이라고 나와요. 단일 시장. 그죠? 단일 제품, 단일 시장. 두 번째,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적합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개 세분 시장을 못 고른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3번. 소비자의 욕구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경우 위험이 수반됩니다. 잘 보세요. 이 시장에 들어갔는데 소비자 욕구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했을 경우엔 위험이 따른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네, 집중화 전략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첫 번째 보기와 세 번째 보기만 조합해봐도 단일 시장일 거고 집중화라는 게 나올 거고 그럼 밑에 보기 중에 네, 단일 시장 집중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보기를 조금만 뭐랄까요? 이 판단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오늘 전략론 10번까지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번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